오늘 밤 함께 들어볼 이야기는 인간이 가장 어두운 곳에서 무엇으로 버틸 수 있는지를 묻는 이야기입니다. 따뜻한 침대도, 내일을 약속해주는 말도, 당연하다고 믿었던 존엄도 모두 사라진 자리에서 한 사람은 끝까지 질문을 놓지 않았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가? 무엇이 인간을 무너지지 않게 하는가? 그리고 모든 것이 빼앗긴 뒤에도 끝내 빼앗기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피터 크랭클의 죽음의 소용소에서는 단순한 회고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인간이 가장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끝까지 찾으려 했던 기록입니다. 오늘은 그 기록을 조금 천천히 밤의 호흡에 맞춰 따라가 보겠습니다. 전쟁은 사람을 단번에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훨씬 더 느리고 잔인한 방식으로 사람을 지워버립니다. 집을 떠나야 하고 익숙한 거리와 냄새와 가구와 계절을 뒤로한 채 어딘지도 모르는 곳으로 실려갑니다. 그때 사람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떨고 무엇이 벌어질지 몰라 서로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진짜 파괴는 그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짐이 빼앗기고 옷이 벗겨지고 머리카락이 잘리고 이름 대신 숫자가 남습니다. 그 과정은 겉으로 보면 단지 절차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절차는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 자신이 아니다. 어제까지는 의사였고 남편이었고 아들이었고 친구였던 한 사람이 오늘부터는 그저 관리되고 분류되는 존재가 됩니다. 프랭클은 바로 그 지점에서 인간의 존엄이 얼마나 쉽게 침해될 수 있는지를 봅니다. 사람은 물건을 잃어서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전체가 의미 없는 것처럼 취급될 때 더 깊이 흔들립니다. 내가 살아온 시간, 내가 사랑한 사람들, 내가 끝내고 싶었던 일들, 내가 믿어온 가치들. 그 모든 것이 아닌 것처럼 다뤄질 때 사람은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나는 아직 나인가? 수용소는 바로 그 질문을 사람들 안에 남겨둔 채 하루하루를 시작하게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극심한 고통 앞에서 사람은 늘 울고 늘 절규하고 늘 무너지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프랭클이 본 것은 조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너무 큰 충격은 오히려 감정을 얼려버립니다. 처음에는 공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곧 혼란이 찾아옵니다.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옵니다. 사람이 사람의 죽음을 보면서도 매번 놀랄 수 없게 되는 상태. 굶주림과 추위와 모욕이 너무 반복되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일상이 되어버린 상태. 그것은 적응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슬프고 붕괴라고 부르기엔 너무 조용합니다. 하루는 아주 작은 단위로 쪼개집니다. 다음 식사까지 버티기, 오늘의 노동을 견디기, 추운 밤을 넘기기, 빵 한 조각을 지키기. 삶은 더 이상 먼 미래를 상상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저 오늘 저녁까지 살아남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렇게 조금씩 감정을 덜어내며 견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프랭클은 그 속에서도 한 가지를 놓치지 않습니다. 인간은 환경에 의해 강하게 눌리지만
환경만으로 완전히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 같은 추위 속에서도 누군가는 끝까지 작은 친절을 남기고 누군가는 자기보다 더 약한 사람을 짓밟습니다. 같은 공포 속에서도 누군가는 자기 안의 기준을 놓지 않으려 하고 누군가는 모든 것을 포기해버립니다. 왜 그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프랭클은 그 질문을 수용소라는 가장 잔인한 장소에서 붙잡기 시작합니다. 프랭클이 본 것은 인간이 빵만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물론 빵은 중요합니다. 추위를 막을 옷도 중요하고 잠깐이라도 누울 자리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곳으로는 사람이 끝까지 버틸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시 만나야 할 누군가를 떠올리며 버텼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직 끝내지 못한 일을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고통을 나중에 증언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버텼습니다. 프랭클은 여기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쾌락이나 안락함만이 아니라 삶의 의미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왜 살아야 하는가? 왜 오늘을 넘겨야 하는가? 왜 아직 포기해서는 안 되는가? 그 이유를 가진 사람은 같은 현실 속에서도 조금 다르게 버텼습니다. 의미는 고통을 없애주지 않습니다. 추위를 따뜻하게 바꾸지도 못하고 굶주림을 사라지게도 못합니다. 하지만 의미는 그 고통을 완전히 무의미한 시간으로 남겨두지 않게 합니다. 사람은 이유 없이 고통받을 때 가장 빨리 무너집니다. 반대로 이 시간을 견뎌야 할 이유가 있다고 느낄 때 놀라울 만큼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랭클은 삶이 우리에게서 무엇을 빼앗아 갔는가 보다 지금 이 순간 삶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를 묻습니다. 이 질문은 차갑고 무겁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인간을 다시 세워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책에서 가장 조용하고도 깊은 장면 가운데 하나는 사랑에 대한 부분입니다. 프랭클은 수용소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 얼굴을 볼 수도 없고 손을 잡을 수도 없고 지금 살아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사랑이 사라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비참한 현실 속에서 사랑은 더 분명해집니다. 춥고 지친 노동의 시간 속에서 몸은 무너지고 현실은 잔인한데 문득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는 순간이 있습니다. 실제로 곁에 있지 않아도 그 기억 하나가 사람을 완전히 무너지지 않게 붙잡아 줍니다. 프랭클이 말하는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상대를 소유하는 일도 아니고 언제나 행복한 관계만을 뜻하지도 않습니다. 사랑은 상대가 지금 내 앞에 없더라도 그 존재를 진실하게 마음 안에 간직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비인간적인 현실 속에서도 인간다움을 잃지 않게 해줍니다. 어쩌면 사람은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한 완전히 파괴되지는 않는지도 모릅니다. 수용소처럼 모든 것이 거칠고 잔혹한 곳에서도 누군가를 진심으로 떠올릴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그 사람 안에 인간의 빛이 남아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비참한 현실을 말하면서도 이상하게 차갑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그 안에는 분명 사람을 사람으로 남게 하는 어떤 온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프랭클의 가장 잘 알려진 생각은 아마 이것일 것입니다. 인간에게서 많은 것을 빼앗을 수는 있어도 마지막 하나까지는 빼앗을 수 없다는 것. 그 마지막 하나는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자유입니다. 이 말은 고통을 가볍게 보는 말이 아닙니다. 현실을 낭만적으로 꾸미는 말도 아닙니다. 프랭클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배고픔은 실제이고 추위는 실제이며 폭력과 공포도 실제라는 것을요. 인간은 쉽게 무너질 수 있고 몸은 생각보다 빨리 지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끝까지 비열해지지 않으려 하고 어떤 사람은 아주 작은 친절 하나를 남깁니다. 누군가는 절망에 자신을 내맡기고 누군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기 안의 품위를 지키려 합니다. 그 차이는 아주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존엄은 바로 그런 작고 조용한 선택 속에서 살아남습니다. 프랭클은 말합니다. 상황을 전부 선택할 수는 없지만 그 상황에 대한 태도는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 안에 남아 있다고. 이 말은 위로이면서 동시에 요구입니다. 삶이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아도 나는 그 시간 속에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무너지는 세계 앞에서 무엇을 잃지 않을 것인가? 그 질문이야말로 이 책이 우리에게 가장 깊게 남기는 문장입니다. 그러다 마침내 수용소의 시간이 끝을 향해 갑니다. 문이 열리고 억압하던 힘이 물러가고 사람들은 자유라는 단어를 다시 떠올릴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해방은 곧바로 환희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 공포 속에 살았던 사람은 자유 앞에서도 바로 기뻐할 수 없습니다. 몸은 살아남았지만 마음은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밖으로 나가면서도 정말 끝난 것이 맞는지 믿지 못하고 누군가는 자유를 얻은 뒤에도 아무 감정이 느껴지지 않아 멍하니 서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공허는 그 다음에 찾아옵니다. 기다리던 사람들이 이미 세상에 없다는 사실. 다시 만나리라 믿었던 얼굴들이 끝내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 살아남았지만 이제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다시 물어야 한다는 사실. 프랭클에게도 해방은 단순한 행복한 결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이후에도 삶의 의미를 다시 붙들어야 하는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수용소에서는 고난을 이겨낸 영웅 이야기라기보다 모든 것이 무너진 뒤에도 의미를 포기하지 않으려 한 기록에 가깝습니다. 잃어버린 것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고 시간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삶은 다시 우리 앞에 질문을 놓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프랭클은 고통을 미화하지 않습니다. 고통은 아프고 피할 수 있다면 피해야 합니다. 없앨 수 있다면 없애야 합니다. 하지만 삶에서 끝내 피할 수 없는 고통도 있습니다. 이미 벌어진 상실, 돌이킬 수 없는 이별, 설명되지 않는 슬픔, 끝내 지워지지 않는 기억. 그럴 때 사람은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는가? 왜 하필 내가 이 시간을 견뎌야 하는가? 프랭클은 이 질문을 조금 다른 방향으로 돌립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만 묻는 대신 이 일이 내게 일어난 지금 나는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삶은 늘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상실로, 때로는 병으로, 때로는 깊은 외로움으로 다가옵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시간을 어떤 태도로 지나갈 것인지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고통이 사라지지 않아도 그 고통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프랭클은 인간의 자유를 말합니다. 거대한 자유가 아닙니다. 세상을 마음대로 바꾸는 자유도 아닙니다. 다만 모든 것이 흔들릴 때에도 내가 어떤 얼굴로 서 있을 것인가를 정하는 아주 작지만 끝내 중요한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삶의 의미는 반드시 편안한 날에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고. 때로는 피할 수 없는 고통을 품위 있게 견디는 데서, 아무 데서 알아주지 않는 책임을 조용히 감당하는 데서, 무너질 것 같은 날에도 끝내 아름다움을 놓지 않는 데서 의미가 태어날 수 있다고. 죽음의 수용소에서는 인간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책이면서 동시에 인간이 얼마나 깊은 존재인지를 증명하는 책입니다. 모든 것이 빼앗긴 것 같은 순간에도 끝내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창한 승리나 화려한 기적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것은 아주 조용한 선택 하나일 뿐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완전히 비열해지지 않으려는 마음, 상실 속에서도 사랑을 잊지 않으려는 마음, 고통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끝까지 묻는 마음, 그리고 인간을 인간으로 남게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삶은 언제나 우리의 기대대로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아픔을 건네고, 때로는 견디기 어려운 침묵을 남깁니다. 하지만 프랭클은 끝내 말합니다. 모든 것이 빼앗긴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끝까지 빼앗기지 않는 것이 있다. 그것은 삶에 대한 나의 태도, 고통 앞에서의 나의 응답, 그리고 의미를 찾으려는 의지입니다. 오늘도 긴 하루를 지나오셨다면 너무 쉽게 자신을 잃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지금 견디고 있는 시간이 완전히 무의미한 시간만은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지금의 시간조차 당신만의 대답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함께한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소용소에서는 절망의 기록이면서도 끝내 인간의 의미를 포기하지 않은 책이었습니다. 삶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태도로 이 시간을 지나갈 것인가? 이 질문을 놓지 않는 한 인간은 완전히 패배하지 않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지금까지 무엇이든 내레이션이었습니다.